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구독경제. 오늘은 원래 이해훈 전 의원 차례인데요. 이 의원이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공식화해서 오늘부터 부득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이배 전 의원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매주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벌써 12월입니다. 네. 올해 정말 격동의 한 해였고 예. 의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어떠세요? 정말 올해 한 해는 1년 같지가 않아요. 지금 막 너무나 그 지난 1월 달만 생각해도 까마득한 옛날 같은 느낌처럼 들면서 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오늘 그래서 문득 저도 생각이 나가지고 제 지인들에게 네.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로 인사를 좀 보냈어요. 안부 문자로. 예. 그래서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튼 이제 뭐 코로나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잘 네. 우리 건강 관리하고 예. 이제 2021년은 정말 올해하고 다르게 좀 더 그 편안한 좀 평온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안부 문자로 보냈는데 모든 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언제 우리에게 평화가 있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오늘 살수 있는 날. 본격적인 질문 드려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오늘 슈퍼 예산안이라고 불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네. 예년과 다르게 정말 오래간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그 전에 합의가 이루어진 거라서 무척 신선하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최이배 전 의원님도 예결위 활동도 하셨고 정책위 의장도 하셨고 이 예산안 협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아시잖아요. 예, 저도 겪어봤죠. 네. 이게 보통 예산안이라는 게 이제 정부에서 만들어 오는데요. 그 정부 각 부처에서 만들어서 기재부한테 올려주면 또 기재부가 손질을 해서 최종 정부 예산안이 이제 8월 말에 완성이 돼서 9월 초에 이제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9월부터 이제 재작년도 거에 대한 결산을 진행하면서 또 예산도 이제 심의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게 보통 정부 여당의 경우는 그 의원님들의 이제 지역구 예산들이 그 아무래도 여당이니까 정부안을 만들 때 많이 좀 반영을 시켜요. 이미.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 안에는 여당 의원님들은 더 추가할 게 별로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들은 이제 자기 지역구 예산을 거기서 넣어야 되는 거죠. 어허. 근데 흔히 우리가 정부안이 나오면 그래서 야당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삭감된 금액 수준에서 증액을 시켜주기 때문에 빈자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삭감하려고 열심히 이제 삭감 목록을 뽑고 그거에 대한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범위 내에서 일부 예산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감액하고 이제 증액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네. 보통 삭감 금액이 더 크고 증액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안 금액 그 예산안보다 적은 금액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 올해는 늘었죠,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이게 11년 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좀 제 역할을 좀 덜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예, 그런 생각이 코로나19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 증액을 요구했었고 국민의힘이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여줬고요.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그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그 사업 예산이 뭐 그 좀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 100대 문제 사업 이렇게 막 발표도 하고요. 그랬죠. 21조 원에 달하는 그 예산들을 꼼꼼히 보면서 삭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별로 삭감을 못 못했어요,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힘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 힘이 부족하다. 네, 국민만 남았네요. 힘은 없어지고. 그러게. 네,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 총액이 558조 원 규모인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5조 원 줄이고 7조 원 늘려서 결국은 2조 원이 순증액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됐죠. 그럼 어디서 빼고 어디서 늘린 거죠?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 늘린 거는 금방 좀 발표를 했어요. 네. 바로 특히나 이제 그 방금 말씀했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정도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더 확보하기 위해서 9천억을 또 늘리겠다. 그래서 3조 9천억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랑 또 탄소 중립 달성, 소상공인 지원, 돌보험
보육 확충 뭐 이런 것들로 또 3조 6천억을 늘리겠다라고 해서 총 이제 7조 5천억에 대한 항목은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예. 뭘 줄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그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예.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줄였는지에 대해서는 아하. 아마 기재부에 이제 자료만 제출하고 네.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이 국회에서 논의한 합의안을 가지고서 네. 전체적으로 다시 다 그 입출입을 다시 맞춰서 예. 가져옵니다. 그거 맞추는 시간만 해도 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시트 작업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완성이 돼서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가서야 알겠죠. 이번에 뭐 5조 3천억을 줄였는데 어디서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얘기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예. 그린 뉴딜 사업에서 일부 삭감을 일부 삭감했다라 했는데 뭐 그 예. 규모가 얼마인지 크진 모르겠어요. 않다.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삭감하겠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뭐 삭감을 일부 시켰을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것도 거의 뭐 수백 가지 사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삭감됐는지는 예. 지금은 여야 간사와 네. 기재부만 알고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자면 원래 그 전에는 3차 재난지원금 이건 합의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그린 뉴딜에서 팍 깎아서 그걸로 하자. 예, 그래서 그래서- 여당은 국채 발행해서 추가하자. 예. 근데 이게 서로 좀 아주 사이좋게 화합이 이루어져서 절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안에서 더 많이 감액해서 증액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순수하게 국채 발행이 더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새로운 세입에 대한 예산이 잡힐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2조 원이 순증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이제 국채 발행으로 할 수밖에 없고 아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에서 삭감하려고 노력한 것보다 덜 삭감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라는 네. 겁니다.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2조 원 규모의 엄청나게 우리가 봤을 때는 큰 규모의 국채인데 이게 결국 나라 빚이고 국민 빚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계속 나오는 국가 재정 건전성, 국가 부채 규모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최 의원님 보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국가 부채 규모의 그 지금 비율을 보면은 GDP 대비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44% 정도 달성됐을 거라고 봐요. 예. 작년에 38%였고요. 네. 정부가 예산을 짜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40%나 가까이 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두 번 추경을 하면서 이걸 훌쩍 넘겼죠. 그래서 지금 44%로 네.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크게 우리가 그 문제는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늘어나는 속도죠. 예. 그래서 이 늘어나는 속도를 결국 이렇게 계속 부채로 그 채무로만 해가지고 간다면 결국 이거를 갚을 사람은 미래의 우리 후세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땡겨서 쓰지만 갚아야 될 사람은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세대 간 불균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좀 계속 제가 주장하지만 지금 이런 시기부터 우리가 증세에 대한 고민을 해서 좀 증세 방안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국채 말고 증세. 예. 그래서 네. 뭐 세금 있는 곳에 아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막 하려고 했는데 또 물러섰잖아요. 예. 이런 것도 예정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좀 더 높여도 되고요. 제가 네. 생각에는. 그다음에 근로소득의 면세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좀 면세자 비율을 낮춰서 좀 더 보편적인 증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이제 정부가 좀 더 고민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6년 만입니다. 2014년 이후 예. 법정 시한 12월 2일 전에 예. 예산안 통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 열어서 내일 통과시킨다고 통과되면, 하니까요. 예, 법을 지키는 거죠. 6년 법을 지키는 만에. 거 6년 만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 보고는 법 지키라 계속 그러고 법 어기면 막 엄하게 이런 예. 그 국회나 정부가 뭐 아무리 뭐 예산이 중요하고 한다고 하지만 법을 계속 상습적으로 어기는 건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막 또 이걸 막 많이 어기진 않았어요. 뭐 일주일이나 네. 10일 정도 이렇게 여야 간 협의가 잘 안 돼서 좀 늦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었지만 네. 하지만 그게 우리 국가 예산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좀 그랬었던 거 아닌가라고 네. 평가를 해봅니다. 예, 예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주 52시간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계도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예정대로 주 52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주 52시간제도 도입된 게 지금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8년 7월부터 시작했다가 잠시 그때 논란이 있어서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19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300인 이하에서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원래 계획은 정부가 법을 통과시킬 때 국회에서는 올해부터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준비가 덜 됐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도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여전히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준비가 덜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뭐 정부 입장에서는 1년이나 계도 기간을 줬고 준비가 많이 되지 않았냐라고 해서 정부가 2만 4천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더니 네. 한 90% 정도가 자기네는 준비가 됐거나 이제 내년이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정부 입장에서는 더 미룰 일은 아니다라는 네. 상황입니다. 예, 90%가 준비가 됐다라는 정부 발표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앞서 이제 50인 이상은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여전히 아직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조금 더 그렇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500개 그 사업장을 조사했는데 예. 거기서 40% 가까이가 준비가 아직 덜 됐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했고 네. 이제 여기는 500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랬다라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정부가 더 많은 조사를 한 거긴 하죠. 네. 근데 뭐 솔직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영업이 좀 악화되고 특히나 우리 또 그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많이 채용을 하는데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런 인력난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는 이제 입장이 있고요. 예. 이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하고 법 위반이 나오면 당장 뭐 처벌하거나 제재하진 않고 아하. 이제 3개월 동안의 1차 시정 기간을 주겠다. 네. 그리고도 못 고치면 2차 시정 기간을 또 1개월 또 주겠다. 그래서 최대 4개월까지의 시정 기간을 줄 테니까 최대한 좀 맞추려고 노력해라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한 이제 정부가 이런 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자율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네. 약간 뭐 못 지켰다고 처벌하기보다는 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되게끔 하게 만드는 방법. 아하. 그리고 근로자들이 이제 이렇게 그 근로시간 단축하면 뭐 좀 정부가 돈 지원을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유예해달라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을 하면서 처벌을 바로 안 할 테니까 예. 어려우면 우리가 컨설팅도 해주고 방법 제시해주고 도와줄 테니 같이 좀 해보자. 맞춰보자. 이거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요. 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 개편 법안 국회가 빨리 처리해달라 촉구를 했던데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탄력 시간 근로제라는 게요. 네. 그 우리가 이제 52시간 주 52시간을 하면 이 한 달 동안에 이제 그 쭉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내가 이번 달에는 52시간을 초과했네, 초과하지 않았네 알 수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판단하는 기준이 2주 내 또는 최대 3개월 이내로 계산을 해봅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 7월 달에는 뭐 여름 휴가도 가고 해서 일이 적게 하면은 그만큼 근로 시간이 줄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8, 9월에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거를 보충할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3개월치를 묶어서 보니까 52시간을 지켰구나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는 허용해 줍니다. 근데 예.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개월을 6개월로 늘려 달라는 것이고요. 아하. 이게 이제 우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라는 그 네. 곳에서 이미 노동계하고 정부하고 뭐 이렇게 기업하고 재계하고 다 같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로 늘리자. 네. 그래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요. 예. 이 법안을 빨리 이제 통과를 시켜달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튼 6개월 동안에 아무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좀 이렇게 확 그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가도 또 줄어들면은 이렇게 평균 내에서 6개월 내에서 52시간을 지키면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 진짜 국회에서 이번 예산안 통과되는 내일 본회의 처리할 때 이런 법안들은 빨리 좀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일감이 많을 땐 좀 많이 일하고 없을 땐 좀 쉬고 그렇죠. 휴가 시간 또 휴가도 가고 예. 이게 6개월 단위로 주 52시간을 하면 그런 여유가 좀 있겠네요. 예. 융통성이 있고요. 기업은 뭐 1년까지도 얘기했는데 기업 일단 합의된 입장에서. 거는 6개월입니다. 예, 그런 사회적 합의의 결과니까 국회는 좀 빨리 이행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경제 최입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